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님 모시고 사건 기자가 본 이재명 비습 사건의 진실,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지난번 채널A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신 내용을 기록한 죄와 벌 저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기 잘 보이는 쪽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많이 좀 나갔습니까? 그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얼추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은 사건 기자를 꽤 오래 하셨죠? 예, 저는 뭐 사건팀도 하고 법조팀도 하고 사회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경찰서를 출입하는 사건 기자는 좀 했습니다만은 바로 정치부로 옮기면서 법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법조 하면은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는 곳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 팀장까지 하셨죠. 법조팀장 밑에 검찰 반장까지 했습니다. 검찰 반장. 현장 지휘는 제가 다 했어요. 법조 팀장 하면 하도 대장동 사건에 김만배가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그분 몇 번 뵀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분이 그런 분일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번 이재명 피습 사건 이것을 보면은 계획된 범행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단 말이에요. 일단 경찰에서는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피습을 했다. 거기는 나왔는데 왜 살인할 의도를 가졌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의문이 일단 가장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단독 범행에다가 그다음에 뭐 살인의 의도를 가진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찰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피의자의 그 이제 진술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그 사건 기자를 할 때 그 리포트 대사가 이제 흉기로 그때 다쳤던 마크 리포트 대사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종문화회관이었나? 세종문화회관. 대단히 많이 다쳤었는데 그 사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당시 사건과 다르게 대중 중에 뭐 일부가 약간이나마 좀 의문을 가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예전에 뭐 리포트 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송영길 또 전 대표도 2022년에 망치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박 전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뭐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도 그 의사가 브리핑을 했어요. 수술했던 의사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서 뭐 브리핑을 하지를 않고 민주당에서 브리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아니 당연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집도의라든가 의료진이 브리핑을 해야 정확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학적 소견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가로채 갖고 독점적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헬기를 타면서까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대병원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니까 대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뭐 의견들이 막 이래저래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정육점 칼로 했다, 뭐 회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브리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등산용 칼이다. 이런 명확히 밝혀졌죠. 동선이라든가 또 등산용 칼인데 그걸 좀 개조를 했다고만요. 뭐 한 17, 8cm 이런 칼인데 또 이 손목에는 뭐 테이프를 감았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개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당시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나무젓가락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제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뭐 칼로 했다라고 공식 브리핑을 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에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민주당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저 이걸 보고 많은 걸 좀 느꼈는데 그 당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또 갖잖아요. 예. 이 당적 부분이 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어제 뉴스에 뭐 민주당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JTBC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 가입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당원인 건 맞는데 예. 가입하기에 앞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적을 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JTBC에서. 그러면서 뭐 위장 가입 의혹까지 이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쌍따옴표를 달았다가 나중에는 발언 주체를 또 민주당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오전에 이런 기사들이 민주당 발처럼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면서 오전에 여론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뭐 그밖에 뭐 한겨레 등도 보면은 뭐 주변인들 말을 이용해서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더라고요. 근데 그에 반하는 또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저는 언론 대응 역량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 상대방 당의 대표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사건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대응에 나선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대응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지금 뭐 수사 중이니까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발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정확한 발표를 해줘야 하고 그렇죠. 또 하나 민주당에서도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열상이 아니고 자상이다. 예, 예. 열상이라는 건 좀 찢어진 정도고 자상은 예. 칼로 푹 찌르는 그런 상태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발표를 해야 그렇죠. 하는데 의료진은 발표하지 말고 예.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주당 발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갖는 게 소방 당국이 말한 거랑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의료진이 얘기를 하면 대중의 의구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JTBC 기사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 이런 기사가 민주당발 기사로 나왔잖아요. 민주당 네. 출입 기자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게 경찰이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보다 야당에 먼저 정보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네. 보고를 할 수는. 그럼 국민의힘 당적을 민주당의 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국민의힘에 의하면은 뭐 4년 전에 당적을 없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적 여부는 당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뭐 중앙당이 그걸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지 지구당 같은 데는 예.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지 경찰에서도 이런 정도는 뭐 시간 걸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노한규 전 대한의학협회장도 예. 의학적 소견으로 의학적 코멘트를 해갖고 그 SNS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다. 예. 또 출혈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도 소량 아니냐. 더군다나 중상 같으면은 당연히 부산대 의대에서 거기서 현장에서 치료해야지 예. 헬기를 타고 왜 서울대로 오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그 외상센터가 아주 맞습니다. 유명하다. 서울대보다는 오히려 낫다는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가족들의 뭐 요청이 있었다고 하긴 하지만 서울대병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했었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김모 씨 아산에서 충남 아산에서 예.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 아닙니까? 예. 그 보도를 보면은 아주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고 주말에도 늘 나와서 일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성실한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예. 이런 분이 왜 아산에서 그 전날에 부산에 내려와 갖고 울산을 거쳐서 또 범행을 한 예. 일에는 또 부산에 와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래서 배우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이거 자작극 아니냐. 지금 가장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낙연 대표라든가 전 대표 예. 또 원칙과 상식이 지금 탈당을 한 목전에 두고 있고 새로운 신당 창당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재판도 예. 지금대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한다면은 총선 전에 그렇죠. 1심이 예. 당연히 몇 개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미뤄지게 됐어요. 예, 다 밀리게 됐죠. 이런 예.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시점에서 그런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 뭐 정신질환이 좀 있는 분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직 뭐 나온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기사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뭐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 짚히는 포인트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네. 뭐 재판도 그렇고 제일 큰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재판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신당 창당도 있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섣불리 이거에 대해서 자작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 국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는 의심을 좀 없애려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브리핑을 자주자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발 브리핑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경찰이나 그다음에 그 서울대 병원의 브리핑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발 브리핑만 있고 서울대 브리핑도 없고 그리고 경찰 브리핑도 뭐 시원치가 않아요. 예. 단편적인 내용들 네. 그런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프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만 나오다 보면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경찰 브리핑마저도 이게 서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기자들에게 공유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것도 우리 사건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부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 예. 부산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과 관련이 됐지 않았겠냐. 그쪽에 또 주거가 있다. 근데 지금 충남 마산이고 예. 여러 가지로 봐서는 오히려 서울에서 예.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는 단순히 사건만 일어났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그 사람하고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부산, 그 다음에 살았던 곳은 아산, 그 다음에 지금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은 서울.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서울에다가 뭐 본부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만약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공유를 하고 서울에서 발표를 하면은 조금 더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이 김모 씨에 대해서 어느 쪽에든 사주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마크 리퍼트 경우는 당시 뭐 우리마당 대표인 김기종 씨인가? 아, 예,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이 사람이 예. 한미연합사 해체 등 뭐 예. 목적이 분명한데 예. 이 앞서 두 정치인에 대한 두 대표죠, 당대표. 예. 그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그렇죠. 시절이었으니까 여기에는 뭐 배우고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런 비습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예.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예. 어떤 특별한 배우라든가 목적이 없이 네. 순간적이라든가 우발적이라든가 뭐 그냥 감정이 격해갖고 벌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압박을 받아갖고 또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하도 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갖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배우가 있는 이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까요? 일단 이분이 뭐 임대료를 수개월째 못 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데 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또 엇갈려요. 그러니까요. 주변 어떤 분들은 윤석열 지금 대통령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보도가 문화일보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제가 가입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민주당에. 네.
예,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근데 조심스레 좀 예측을 해보기로는 단독 범행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정신적인 질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꼭 정신병이라는 게 사실 어디 병원에 무슨 치료를 받고 이런 기록이 꼭 있어야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을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이 무슨 진료를 받지 않았다 뿐이지 그런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임대료를 수개월째 밀릴 정도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그러면은 전 충분히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관측을 해보기로는 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예. 출구를 찾기가 굉장히 또 어려울 그렇습니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 차원에서 좀 확실한 브리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브리핑이 있어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 예. 의료진들 뭐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무니까 예. 그 영상을 본 많은 의사들,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깊이 경정맥까지 무슨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댓글인가 보니까 부산대병원은 반창고가 없어서 서울대병원까지 왔냐. 반창고만 발라도 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수술을 어떻게 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딱 봉쇄를 지금 하는, 서울대도 민주당 눈치 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다 이래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굉장한 공인이잖아요. 엄청난 야당의 공인이죠. 대표고. 그래서 선거가 코앞에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불신이 해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중이 이거에 대해서 뭐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철저하게 좀 대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밀리는 부분이 대중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런 상황이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했으면 대중도 공감을 할 텐데, 의사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그렇게 오래갈 적은 아니다, 뭐 일주일 정도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재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민주당 차원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그 병원 차원의 브리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찰 차원의 브리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가족회의는 일체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지금 없고, 서울대에서도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언론한테 흘리는 그 내용이 지금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오해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뭐 민주당 마음에 드는 일부 언론에서 또 살짝 또 흘리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죠. 뻔하죠. MBC다 뭐 좌파 언론들 이거 잘 됐다고 계속 북장구 칠 것 아닙니까? MBC는 뭐 어저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띄웠었는데, 지금 민주당원인 것만은 거의 확인이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무슨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는지 어쨌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경찰 지금 조사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뭐 68명인가 이렇게 동원해 갖고 수사본부를 차려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수사 전망이랄까, 또 앞으로 어디다 역점을 좀 둬야 할지. 저는 일단 경찰의 수사력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도 많이 피해 입은 사건들이 있었고 고소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해보고 하는데, 특히 정치적 사건은 경찰이 뭉개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정말 저 무슨 김어준 송치한 데만 20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의겸이 안 봤습니까? 청담동 사건. 그거 무슨
그 거짓말한 거 뻔한데. 면책 특권이 있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예? 불송치하고 막 예.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경찰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좀 완벽히 신뢰를 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이 사건마저도 그런 불신하지 않게 경찰이 좀 똑바로 좀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수사 인력이 68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68명인데 수사를 또 부산에서 한다 이러면은 그 지역 언론에 일단 세요 먼저. 예. 지역 언론에 세게 돼 있고 부산 쪽에 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68명이면 수많은 의견들이 또 이쪽 저쪽으로도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 발표를 또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또 수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키를 갖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근데 뭐 경찰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의 의문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정치적 테러가 크든 작든 절대 예. 있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민주주의의 적이죠. 예. 그러나 이런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의 어떤 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다면은 예. 그거야말로 더 큰 공적이 되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예.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 말씀하셨는데 이게 검수완박 때문에 또 검찰이 여기에 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 부분도 참 아쉽습니다. 이게 예. 물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되게 싫어하지만 수사 역량 측면에서 검찰이 또 경찰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총력적으로 이 수사를 벌인다니까 일단 경찰의 수사를 믿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는 것 없죠. 아니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떠들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경찰도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고 서울대 병원 측도 이런 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병원 측이 용기를 갖고 예. 예,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예. 저는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